호킨스는 이제 지상의 모든 것에서 그 신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마치 그 전기로 충전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전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행에 이 이트는 그러니까 God's grandeur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의 그 장엄함이 마치 그 불꽃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그러니까 like shining from a shoot fire. 마치 그 흔들리는 금박에서 쏟아지는 빛처럼. 그리고 신의 영광이 또한 gathers to a greatness.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데 그러니까 like the ooze of oil crushed. 마치 그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발로 으깰 때 그 오일이 이제 발밑에서 이제 새어나와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그 일상적인 그 현상에서 이제 신의 그 그랜저를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why do men now not reck his rod? 그 여러분 그 이제 이 시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alliteration 그러니까 그 단어에 이제 처음에 나오는 그 자음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grandeur of God, 그러니까 G가 alliteration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행에서도 보면 shining, shook, 또 gathers, greatness, 그리고 사행에서도 rag, rod. 자 이렇게 그 alliteration이 유독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라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가? 자, 라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이 라드라는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 막대기, 뭐 지팡이, 회초리 이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자, 왕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 즉 홀. 이걸 이제 한자어로 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이 손에 쥐고 있는 오른손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막대기, 하나님의 그 이 권능의 그 지팡이를 왜 사람들이 렉, 자 렉은 뭐 주의하다, 뭐 이제 신경 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이 홀을 이 그 권능의 지팡이를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라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God, 그러니까 G-O-D, 그러니까 God과 Rod, 그러니까 그 모음의 발음이 또 일치하죠. 그리고 Rad과 Rod는 또 allitera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호킨스는 이제 그 가톨릭의 사자로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지?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잘 보이는데, 응? 나는 정말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데 왜 사람들은 그거를 느끼지를 못할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응? 그러니까 why do men then now not reck his rod? 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옥타브의 후반 사행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반 사행에서 허킨스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신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자, 신의 아름다움이 드러나 있는 자연의 세계가 훼손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에서 보시면 자, generations have trod, have trod, have trod. 그러니까 인간의 세대가 대를 이어가면서 자, 이 지상을 have trod, have trod, have trod 짓밟아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제 have trod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치 그 군대가 그 마취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발을 맞춰와서 이 그 군대가 이 진격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느낌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 사람들이
이 대를 이어가면서 자연을 트롯 짓밟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ll is shared with trade. 자, 모든 것들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인간의 트레이드. 자, 이거는 꼭 뭐 무역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죠. 모든 것들이 인간의 그 행위로 shared, 그 시들었다. 그리고 인간의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toil, 인간의 노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bleared, 흐려졌다. 그리고 또 더럽혀졌다. 예, 여러분 이 세 개의 단어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seared, bleared, smeared. 자, 그 모음이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seared, bleared, smeared. 자, 모음이 같고 이제 이거를 뭐 그 전문 용어로 assonance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동일한 그 모음을 반복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자, 인간의 그 자연 파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업으로 시들었고 그리고 인간의 활동으로 흐리게 되었고 그리고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seared, bleared, and smeared. 그리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wears man's smudge. 자, 인간의 그 얼룩을 입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세계 전체가 인간의 얼룩을 입게 되었다. 인간의 그 더러움을 갖게 되었다. 자, 인간들의 활동 때문에 더러워졌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shares man's smell. 그리고 인간의 냄새를 피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흔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특히 그 발표지에서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smudge, 또 shares, smell, 또 soil. S가 한 행에서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세계 전체가 인간의 얼룩을 지니게 되었고 인간의 냄새를 풍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 soil is bare now. 자, 토양이 이제 헐벗었다. bare. 그리고 no can foot feel being shod. 그리고 인간의 발은 신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다. 자, 여러분 그 이 말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soil is bare now. 인간들의 활동으로 자, 이 토양이 이제 헐벗었다라는 거예요. 나무와 풀이 베어져 없어진 거죠. 그리고 자, 인간이 빙샷, 신을 신었기 때문에 자기 발밑의 토양을 느낄 수가 없게 되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은 신을 신었죠. 응? 자, 신을 신은 지는 아주 오래됐는데 자, 신을 신음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직접적인 접촉이 차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신을 신었다는 말은 그냥 단지 정말 뭐 신을 신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그 접촉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자연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없게 되었다.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어떤 그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 자연의 파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호킨스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870년대인데 이미 이때 어떤 인간의 그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자연 세계가 그 이제 훼손되고 있는 것을 그 호킨스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옥타브입니다. 그리고 세스텟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스텟을 보시면 그러니까 and for all this 여러분 이 for는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despite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또 불구하고 nature is never spent. 자, 자연은 결코 소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there lives the dearest freshness deep down things.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면 상당히 그 문법이 파괴가 돼 있잖아요. 영어 문법이. 이게 지금 정확한 영어 문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은 결코 소진됨이 없고, 자, 만물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freshness, 이 신선함이 살아있다. 예, 그런 의미인데, 지금 여기서도 그 어떤 영어 문법이 파괴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이 시의 어떤 그 머너리즘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홉킨스가 만약 지금 살아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70년대 이미 뭐 그 자연 세계가 인간의 그 산업 활동으로 훼손이 되고 있었지만 그 지금과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예. 그러니까 호킨스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비록 인간의 활동으로 자 자연이 오염이 되고 훼손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자연은 결코 소진되는 것이 없고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훼손이 되었어도 자 자연의 깊은 곳에는 여전히 신선함이 살아있다. 지금 호킨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어떤 환경 파괴로 인해 그 인간이 그 지구에 미치고 있는 이 영향은 너무나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기후까지 지금 변화시키고 있을 정도잖아요. 그 호킨스는 서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ough the last lights of the black west wane. 자, 그 하루의 마지막 빛들이 그 검은 서쪽 건너편으로 사라져도 자, 아침이 at the brown brink eastward springs. 아침이 그 동쪽에 그 갈색의 언저리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쪽에 태양이 지면서 서쪽에 태양이 지면서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로 예, 서쪽에 이 태양이 지면서 이제 빛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동쪽에서 그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다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호킨스에 따르면 The holy ghost over the bent world broods with warm breast and with bright wings.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 성령께서, 그러니까 홀리 고스트는 이제 기독교의 그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께서, 그러니까 broods, 품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over the bent world, 자, 구부러진 이 세계를 품어주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여기서 엘리트레이션이 아니라 인젠먼트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예. 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인젠먼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bent world, 구부러진 이 세계. 자, 이런 그 의미인데 자, bent와 world를 지금 그 행을 바꾸면서 갈라놓은 거죠. 자, 인젠먼트인데 자, 왜 이런 인젠먼트가 일어나고 있을까? 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자, 이 구부러진 이 세계를 품어주고 계신다. 그런데 with warm breast, 자신의 그 따뜻한 가슴으로 그리고
with our bright wings. 찬란한 날개로. 자, 성령께서 자신의 그 따뜻한 가슴과 그 밝은 날개로 자, 이 구부러진 세계를 품어주고 계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뭐 제 목소리 뭐 끊기거나 뭐 잘 안 들리거나 이제 그러지 않죠? 예, 제 설명 잘 들으셨죠? 예,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 벤트와 월드를 이렇게 인젠먼트를 한 것일까요? 자, 벤트 월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왜 세계가 그러니까 홉킨스에 따르면 이 세계가 그러니까 밴, 구부러졌다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벤트가 되면 안 되는데 벤트가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 의미는 바로 인간들이 자신의 죄로 이 세계를 구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사제인 이제 홉킨스의 그 입장에서 볼 때 인간들이 그 자신의 죄로 이 세계를 밴드, 구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밴드와 월드는 왜 행이 바뀌어서 나오게 된 걸까요? 예,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세계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예,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네요. 예, 그러니까 밴드와 월드를 이렇게 그 떼어놓음으로써 시각적으로 구부러진 세계임을 드러냈다. 예, 그 좋은 의견이고요. 예,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자, 호흡을 끊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예, 또 다른 뭐 의견 있나요? 그 뭐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 호킨스가 이 벤트와 월드를 나란히 쓰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벤트와 월드를 그러니까 나란히 쓰고 싶지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 월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의 이 세계, 예, 그러니까 이 월드라는 단어를 이제 벤트와 그 떨어뜨려 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가 또 이렇게 앞에 나옴으로써 일행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행에서 그러니까 the world, 그러니까 이제 더가 첫 단어이긴 하지만 이제 월드가 두 번째 단어로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행에서도 이제 월드가 맨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벤트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세상에 대한 염원이 이제 이런 그 인젠먼트로 나온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를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그 옥타브에서는 이제 호킨스가 자, 이 세상은 신의 그랜저로 충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현상에서도 어느 사소한 자연이나 그 일상의 현상에서도 자, 신의 그 장엄함을 느낄 수 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걸까? 이제 호킨스는 이제 자연 세계의 훼손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들의 그 생업과 활동으로 자연 세계를 훼손을 하면서 자, 그 자연 세계가 본래 바라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그랜저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자연은 그 하나님의 그 그랜저를 보여주는 것인데 자, 인간이 그 자연 세계를 자신들의 그 산업 활동으로 파괴하면서
그 자연세계 본래의 그 신의 그랜저가 보여지지 않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신들의 산업 활동으로 의식이 바뀌어서 자연세계에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그랜저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옥타브의 이 후반 사행은 두 가지 해석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간들의 그 산업 활동으로 자연이 훼손이 되어서 인간이 더 이상 자연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에선 인간이 그 전에 없이 이제 산업 활동에 몰두하면서 자연을 그 파괴하는 온갖 그 활동들에 몰두하면서 인간의 의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 신의 그랜저를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스트에서 가서 이제 그랜저는 이 홉킨스는 비록 자연 세계가 훼손이 되었지만 깊은 곳에서 이 자연 세계는 훼손된 것이 없다. 이 자연의 그 신선함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훼손이 된 것처럼 보여도 자연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신선함을 간직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기의 그 따뜻한 가슴과 이 빛나는 이 날개로 이 구부러진 이 세계를 품어주시고 있기 때문이다. 자, 전체적인 시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라임 스킴을 보시면 그 여기 발표지에서 잘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ABBA, ABBA, CD, CD, CD.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God, Foil, Oil, Rod, 또 Trod, Toil, Soil, Shard, ABBA, ABBA. 이게 여러분 그 페트라르카 형식의 소네트죠. 그리고 세스텟에서는 그러니까 span, things, went, springs, band, wings. 자, CD, CD, CD. 그러니까 지금 그 굉장히 그 제한적인 그 라임 스킴이잖아요. 굉장히 그 스트릭트한. 그러니까 지금 그 라임 워드가 4개밖에 사실 쓰이지 않은 이제 그런 형식인데 왜 이럴까요? 자, 시인이 지금 그 찬미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무한한 신의 영광이에요. 그랜저, 장엄함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 그랜저는 무한한 것이죠. 그런데 시 형식은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에요. 아주 스트릭트한 시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그 장엄함은 무한한 것이지만 그 무한한 장엄함이 제한된 이 세계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트릭트한 라임 스킴이 바로 이 제한된 공간을 갖고 있는 이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뭐 발표지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시에는 그 엘리터레이션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뭐 이 발표지에서 다 표시를 했는데 끝에서도 보면 world, with, warm, with, wings. 야, W 그 사운드가 정말 많네요. 그리고 bruise, breast, 또 bright. 그렇죠? 또 brown, brink, 또 lights, light, 그러니까 last, lights, 또 west, went. 또 이 행에서는 D 사운드가 많습니다. deep, deep, down. 또 이 행에서는 N, nature, never. 그리고 이런 그 alliteration뿐만 아니라 assonance, 그 모음이 동일한 단어들도 많이 쓰이고 있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seared, bleared, smeared.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예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have tried,
have tried, have tried. 자, 이렇게 자, alliteration과 assonance. 자, 소리의 반복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금 그 사운드의 반복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지금 다양한 그 사운드가 그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이 세계가 실로 다양해 보이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떤 신의 영광을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랜저, 장엄함이라고 하는 유너티가 이 세계의 만물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너무나 그 다양한 그 사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만물이 다 제각각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신의 유너티를, 신의 그 장엄함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만물에는 유너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 많은 어떤 엘리터레이션 또 어소넌스 이 사운드의 반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 시는 상당히 그 전통적이면서도 모더니즘적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측면은 이 소네트라는 형식을 사용을 했다는 데 있죠. 그러니까 소네트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시 형식을 쓰고 있고 그 소네트 형식 중에서도 페트라르카 형식 그리고 페트라르카 형식 중에서도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래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ABBA, ABBA, CD, CD, CD 지금 이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페트라르카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라르카 형식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시인들이 이렇게 많이 그 변형을 시켰는데 지금 이 호킨스의 이 소네트는 아주 전형적인 예, 그 페트라르카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모더니스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은 이미지가 아주 신선하고 그리고 그 일상적인 거에서 이제 이미지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그 문법의 표현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행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there lives the dearest, freshness, deep down things. 그러니까 문법을 파괴하는 그 표현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어,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제 발표제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스프렁 리듬이라고 해서 스프렁 리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야금절의 수의 구애됨이 없이 강음절 수에 의하여 운율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뭐 정확히 이제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행의 구성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빅토리아시의 그 전통적인 특성,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전통적이지만 그리고 아주 종교적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전통적이지만 그러나 어떤 이 시어의 그 활용에서 상당히 그 모더니즘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어떤 그 이미지의 또 신선함, 또 시어의 활용, 이제 이런 측면에서 모더니즘을 바라보고 있는 시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지체가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은 뭐 어떤 점들을 느끼셨나요? 이 시에서.
자, 이 시에 대한 뭐 소감, 뭐 느낌, 질문 있을까요? 자, 자연은 훼손되고 있더라도 이 내재하고 있는 영속성이 있다면 또 환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면서도 종교적 시각이 들어간 것이 흥미로웠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가 오늘날에도 어떤 호소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종교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가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기는 어려운데 어떤 환경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이 자연 세계를 자신들의 그 활동으로 훼손을 했기 때문에 신의 영광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70년의 상황에서 이제 그 시점에서 뭐 자연 환경의 파괴는 뭐 그리 심각한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홉킨스 자신은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시대의 그 자연 파괴는 이제 심각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의 시대에는 그 호킨스가 갖고 있는 그 업터미즘, 이 낙관주의를 갖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인간의 활동이 이 자연 세계에 끼치고 있는 피해가 너무나 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호킨스는 자연의 깊은 곳에는 그러니까 freshness, 신선함이 살아있다. 그 신선함은 훼손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코멘트 있을까요? 예, 오늘 뭐 예, 학생 자연과 인간에 대한 논의가 이전 시대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지금은 정말 끝까지 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오히려 경각심이 덜한 것 같다. 예, 예, 좋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그 발표가 두 개가 있어서 그 두 개를 연달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다크닝 트롯이 그 누가 발표하나요? 그 발표하는 사람 이름을 쓰질 않았네요. 예, 그 다크닝 트롯이 누가 발표하나요? 예, 김주현 학생, 안여태산 학생. 예, 그럼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대 영문학의 흐름에서 The Darkling Thrush를 발표하게 된 저는 발표자 김주현입니다. 먼저 저희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인인 토마스 하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토마스 하디는 빅토리아 시대 현실주의적 성향을 띠는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에 대해서 토마스 하디는 비판적이었는데 특히 농촌 사회의 쇠퇴와 계급의 분열, 또한 급격한 근대화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열등감, 팽배하는 개인주의에 비판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향 때문에 그의 소설 중 다수가 열정을 지니고 사회적 환경에 맞서 싸우는 비극적 인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Far from the Madding Crowd, The Mayor of Casterbridge, Tales of the D'Urberville, 그리고 Jude the Obscure와 같은 소설의 작가로 명성을 얻었는데 이 시를 포함해서 그의 다양한 시도 소설뿐만 아니라 유명했으며 사후에 에즈라 파운드, 어든, 그 라킨 등의 시인에게 찬사를
받은 만큼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의 간단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의 시간적 배경은 20세기를 맞이하는 19세기의 마지막 겨울입니다. 또한 공간적 배경은 지형이 험한 농업적 풍경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인구가 급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한 무신론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종교가 쇠퇴했던,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 시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arkling Thrush by Thomas Hardy. I leant upon a coppice gate, when frost was spectre grey, and winter's tracks made desolate the weakening eye of day. The tangled vine stems covered the sky, like strings of broken lyres, and all mankind that haunted nigh had sought their household fires. The land sharp features seemed to be the century's corpse outlined. His crept the cloudy canopy, the wind his death lament. The ancient pulse of germ and birth was shrunken hard and dry, and every spirit upon earth seemed faithless as I. At once a voice arose among the bleak twigs overhead, in a full-hearted evensong of joy illimited. An aged thrush, frail, gaunt, and small, in blast-beruffled plume, had chosen thus to fling his soul upon the growing gloom. So little cause for carolings of such ecstatic sound was written on terrestrial things, afar or nigh around, that I could think there trembled through his happy good-night air some blessed hope whereof he knew, and I was unaware. 네, 그럼 이 시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19세기 영국 사회에 대한 절망과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탄자 1에서 농촌의 성격을 띠는 풍경에 대해서 화자가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는 화자가 19세기 끝자락에서 영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은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탄자 2에서 비유의 대상과 비유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풍경이 제시가 되고 그것이 이제 세기의 시체다. 구름이 제시가 되고 울음소리다. 바람이 제시가 되고 죽음의 빛이다. 이런 반복적인 제시들이 황량한 풍경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부정적 감정을 심화합니다. 그리고 스탄자 3에서 개똥집박이가 나타납니다. 스로시는 비록 그가 황량하고 지저분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화자의 절망적 세계관과 화자의 감정에 반대되는 희망적 노래를 부르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탄자 4에서는 그 스워시가 절망과 고립을 넘어서는 희망을 화자에게 알려주고자 노래를 합니다. 그런 축복받은 희망은 스워시는 알지만 화자는 끝까지 모르는데 저희 조는 이것이 결국 화자의 20세기 영국 사회에 대한 회의적 감정이 희망보다는 조금 더 크다라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디스커션 퀘스천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의 형식적인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는 8행으로 구성된 면이 총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임 스킴은 ABAB, CDCD로 되어 있고 음보는 iambic 펜타미터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각 연마다 3개 혹은 4개의 강음보가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흐르는 절망적인 어조와 상충되어서 텐션을 형성하고 시의 시적인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또한 1년과 2년은 2행마다 end stop line, 즉 2행마다 구절의 의미 단위가 끝나는 데 반해 3연과 4연은 4행마다 하나의 구절이 끝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3연에서 등장하는 스러쉬와 결합해서 이를 해석해보면 스러쉬의 등장과 함께 기존에는 제한되고 작았던 세계가 또 유동적이고 큰 세계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혹은 그러기를 희망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서 화자가 당불분에 기대어 상념에 빠져 감정과 생각이 전개되면서 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프로스트와 윈터라는 두 시야에서 시의 시간적인 배경이 겨울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두 단어만 대문자로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겨울의 혹독한 환경과 그에 따르는 절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ckoning Eye of Day에서 Eye of Day는 태양을 상징하고 여기서 태양이 약해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시의 시간적인 배경이 저녁이라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겨울이라는 시간적인 배경과 결합해서 죽음과 쇠퇴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라이어스는 고대 악기로 전통을 드러내는 장치라고도 해석이 가능한데 라이어스가 broken 됐다는 점에서 겨울의 황량함과 침묵, 창조적인 활동의 중단 등의 의미가 전달되고 또한 추가적으로 전통의 죽음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hunt의 주어로 all mankin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유령과 같이 사람들의 기운과 열정이 사라졌다는 점을 나타내며 all mankind가 그들의 집안 난로를 찾는다는 점에서 황량한 겨울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이연에서는 일련에서 드러난 절망과 죽음의 이미지가 연결되고 확장되는 양상을 띱니다. Centuries Corp Outland에서는 화자가 황량한 풍경을 바라보던 당시의 시점이 한 세기의 끝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시의 시간적인 배경을 다시 완성해보면 한 세기의 끝인 19세기 말, 그리고 한 해의 끝인 겨울, 그리고 하루의 끝인 저녁이라는 시점에서 화자가 절망과 고독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 추론 가능합니다. 여기서 corpse, canopy, death lament는 모두 죽음의 이미지를 심화시키고 있고 특히 death lament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장례식의 소리를 연상시킵니다. 오행에서 The Ancient Pulse of German Birth는 씨앗을 연상시켜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대케 합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shrunken and dry 됐다는 것은 고대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생명의 줄기가 당시의 혹독한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봄이 다시는 오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인지 Every spirit upon earth, 즉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희망과 열의를 잃고 좌절감에 빠진 상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3년에서는 at once라는 말로써 갑작스럽게 새로운 국면으로 시의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스트러시의 노래입니다. 스트러시의 노래는 절망과 적막으로 가득했던 겨울을 깨는 새로운 희망을 직접 화자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스트러시의 외양에 대해 frail, gaunt, blasted, beruffled plume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처럼 나약하고 작고 수척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혹독한 겨울에 직접 맞서는 모습은 시적 화자에게 감명을 줍니다. 스트러시는 Joy Limited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직접 선택해서 주위 환경의 혹독함이나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희망을 찾는다는 점에서 시적 화자는 절망에 빠져 희망을 보지 못했던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게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연에서 나온 Death Lament와 스트러시의 노래를 통해 두 청각적인 심상의 대비가 일어나서 스트러시의 노래를 더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사연에서는 스트러시가 주었던 희망이 더욱 강조되고 종교적인 개념까지 덧입혀져서 더욱 숭고한 희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Carolings와 Blessed라는 시어는 모두 종교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신성한 희망이라는 이미지가 드러납니다. 또한 terrestrial, 즉 지구에서는 희망을 찾을 이유가 매우 적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세계에서는 희망이 없을 수 있지만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암시됩니다. 또한 이 희망은 whereof he knew and I was unaware에서 드러난 듯이 지상에 있는 물질적인 화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스트러시는 인식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스트러시는 인간과는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화자는
전 인류가 절망에 빠져 현재와 미래를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희망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맥락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트러쉬가 희망을 노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보기에는 어떠한 희망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는 회의적인 관점도 드러납니다. 한편 3연과 4연에서는 트러쉬의 노래를 흉내내는 부분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는 희망을 찾아 노래하는 트러쉬처럼 지적 화자도 희망을 새롭게 발견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커션 퀘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퀘스천 1은 The Dark Coin Slush에서 슬러시가 지닌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슬러시를 통해 다가오는 20세기의 영국 사회를 바라보는 화자의 관점은 어떠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 조의 의견은 희망적인 관점과 회의적인 관점을 모두 읽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퀘스천 2는 마지막 견에서 호프의 카피탈라이제이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저희 조의 의견은 호프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희망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희망 그 자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희망의 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수고하셨고요. 자, 이어서 그 The Convergence of the Twain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듣고 나서 제가 시 해설로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실수로 올리지 않았는데, 먼저 발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The Convergence of the 예. Twain의 발표를 맡은 김동욱, 김민경, 김서연, 양희찬, 이혜은, 이화경입니다. 예, 발표는 크게 인트로덕션, 본문 분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인트로덕션을 맡은 양희찬이고 이후 본문 분석을 이화경 학우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시를 읽겠습니다. The Convergence of the Twain lies on the loss of the Titanic by Thomas Hardy. In a solitude of the sea, deep from human vanity, and the pride of life that planned her, stilly couches she, still chambers late the pyres of her salamandrine fires. Cold currents thread and turn to rhythmic tidal lyres. Over the mirrors meant to glass the opulent, the sea worm crawls, grotesque, slimed, dumb, indifferent. Jewels in joy, designed to ravish the sensuous mind, lie lightless, all their sparkles bleared and black and blind. Dim moon-eyed fishes near, gaze at the glided gear, and query, what does this vaingloriousness down here? Well, while I was fashioning this creature of cleaving wing, the imminent will that steers and urges everything, prepared a sinister mate for her, so gaily great, a shape of ice, for the time far and dissociate. And as the smart ship grew in a stature, grace, and hue, in shadowy silent distance grew the iceberg too. Alien they seemed to be, no mortal eye could see the intimate welding of their later history, or sign that they were bent by path coincident, on being unknown twin halves of one august event, till the spinner of the ear said now, and each one hears, and consummation comes and jars two hemispheres. 토마스 하디는 1840년 6월 2일 영국 도레스트의 하이어 복햄튼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디는 영국 도체스터의 사립학교에 다녔고 그곳에서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배웠으며
1862년 런던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체스터에서 건축가로 훈련받았습니다. 1870년 그는 고용주에 의해서 코운월에 있는 세인트 줄리엇 교회에 복원을 맡게 되며 그곳에서 1874년 아내 엠마 라바니아 기포드를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1912년 엠마의 죽음으로 인해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그녀의 죽음에 몰두하여 시를 쓰면서 그간 느껴온 양심의 가책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건강을 염려한 그는 도레스트로 돌아와 웨이머스에 정착하고 글쓰기에 전념하다 1927년 12월 닉마겸 투병을 하다가 1928년 1월 11일 맥스게이트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소설가, 시인이자 극작가로 활동한 하디는 조지 엘리엇의 전통을 따르는 빅토리아 시대의 현실주의자로 낭만주의 소설과 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소설들은 열정을 가지고 사회적 환경에 맞서 싸우는 비극적인 인물들을 다루었습니다. 하디는 시적 관습과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문체를 만들었고 그의 시와 소설은 둘 다 운명론적인 시각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건들을 사람에 국한하여 보지 않고 동시에 시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치밀한 묘사를 구사하며 서정적인 문체로 이를 전달했습니다. 하디는 아마 여러분께서 들어보셨을 타이타닉 사고의 재해 기금 지원에 대한 지원을 위한 런던's Covent Garden Theatre에서 열린 자선 콘서트에서 사용할 시를 지어줄 것을 부탁받아서 The Convergence of the Twain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창작 배경이 된 타이타닉호는 건물 20층 정도의 높이로 당시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의 큰 규모로 선내체육관, 수영장 등 호화시설을 갖춘 유람선이었습니다. 또한 침몰 방지 격벽 구조도 갖춘 첨단 기술의 산물이었습니다. 총 3,300명을 태울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규모로 건조되었으나 구명정의 정원은 1,100여 명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0일 사우샘튼에서 뉴욕을 향해 2,200여 명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당시 선진국인 영국의 배로 호화 유람선이었기에 승객 또한 미국인과 영국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4일간의 항해 중 4월 14일 항로에 조금씩 빙하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항해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다 밤 11시 반경에 갑판 선원이 빙산을 발견하고 항해사에게 보고하여 선회를 시도하였으나 오른쪽 측면이 빙산과 충돌하면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구명정 부족 등의 이유로 1,500명가량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화경 학우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의 구조와 표현 방법 그리고 내용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화경입니다. 각 스탠자의 설명으로 나아가기 앞서 전반적인 시의 어조와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어조는 첫 연에서는 노스탈지아를, 그 이후부터는 인간의 물질적인 특성을 비판하고 꼬집는 듯한 마커이가 느껴집니다. 그 태도는 독자들이 타이타닉호가 시에서 묘사될 것이라고 예상한 방향과 다르기에 아이러닉하다고 정리될 수 있는데 아이러니에 대해서는 발표 뒷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시의 전반부에서는 이미 침몰을 가라앉은 타이타닉의 모습을, 후반부에서는 침몰 전의 타이타닉과 빙하의 충돌의 과정을 주목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탠자 1에서의 Pride of life that planter stilly couches she 구절에서 바다 혹은 빙하, 즉 자연을 표현하면서 personification, 즉 의인화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시가 전반적으로 대자연과 인간이 제작한 타이타닉호의 결합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의 암시, allusion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Human vanity, 인간의 허영심, 그리고 Pride of life, 즉 속세의 영화는 모두 성경에서의 allusion입니다. 나아가 from, human에서 느껴지는 M의 consonance, Pride of life에서 느껴지는 I 발음의 assonance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허영심을 의미하는 vanity를 사용하여 인간은 죽음으로써 세속적인 물질적인 대상과 함께할 수 없기에 세속의 무가치와 공허함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물질적 태도를 비판합니다. 또한 인간이 제작한 타이타닉호는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오만함을 나타내기 위해 Pride of life, 속세의 영화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 해석에 따르면 타이타닉 사건은 인간의 오만에 대한 신의 벌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후 시 전반적으로 시의 운율에 패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각 영은 테르셋으로서 세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두 행의 길이가 마지막 행의 길이보다 짧습니다. 첫 두 행은 iambic 3m를 작성되었고
마지막 행은 iambic 헥사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줄에 약강음부의 유닛이 3개 있다는 두 행과 유닛이 6개가 있는 한 행이 있는 구조입니다. 스탠자 2에서는 바다 밑에 가라앉은 타이타닉 호의 영광을 주제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엔진 방해 화력을 뜻하는 장작 더미가 사라졌다는 의미로 late fires를 사용하여 타이타닉 호의 침몰 과정을 장례식의 불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타이타닉 호의 영광은 바다에 침몰하면서 모두 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스탠자 3에서는 부여한 사람들을 비치는 거울 위에 sea worms가 다니는 것을 묘사하면서 인간의 물질적인 풍요와 그 욕구에 indifferent, 무관심한 바다, 그리고 대자연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스탠자 4에서는 풍요를 상징하는 보석이 바닷속에 수정되어 빛을 잃은 모습을 묘사하면서 어두운 바닷속과 대비되는 인간의 사치스러운 허영심을 표현합니다. 스탠자 4까지 모두 어둡고 깊은 바다와 대비되는 인간의 사치스러운 모습을 묘사합니다. 스탠자 5에서는 화자가 물고기에 이입하여 타이타닉을 자만심이 가득하다는 의미인 vaingloryness로 표현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구조적인 면으로는 jewels and joy, light lightness, black and blind, gilded glided clear에서는 alliteration을 사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시의 후반부부터 삼행의 mixed iambic 구조는 내용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첫 두 줄은 타이타닉 호와 빙하를 설명하고 마지막 줄에서는 그 둘의 충돌 혹은 convergence, 즉 합의를 이야기합니다. 스탠자 6에서는 호화로운 타이타닉 침몰이라는 비극의 이유를 풀어냅니다. The imminent will, 이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타이타닉의 비극 또한 이에 임한 것이라는 견해를 보입니다. 여기에서 The imminent will은 신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모든 운명을 주관하면서 허영으로 가득 찬 타이타닉 호의 침몰증의 비극에는 무관심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유의지로 행동하고 미래를 개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가항력에 인간은 알 수 없는 방식의 힘인 immanent will에 의해 대항이 불가능한 채로 지배되는 무력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의 cleaving wing은 성결 구절에서의 또 다른 allusion, 그리고 반복되는 잉의 소리로 consonance가 발견됩니다. 스탠자 7에서는 타이타닉과 빙산의 신랑과 신부의 충돌을 결혼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이는 이 둘은 분리되지 않는 짝이며 이들의 충돌이자 결합은 운명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관점을 드러냅니다. 시의 제목인 convergence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탠자 8의 화자는 사람들이 타이타닉 호를 제작하는 동안 운명처럼 빙산의 크기도 함께 자라는 병렬 구조를 보입니다. Gaily great, smart ship에서 alliteration이 발견되고 stature, grace에서 또 다른 allusion이 발견됩니다. 스탠자 9에서는 배와 빙산의 결합을 친밀한 용접으로 비유하면서 충돌은 낯설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일반 사람의 시각에서 배와 빙하가 충돌함으로써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스탠자 10에서는 배와 빙하의 충돌이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하기 힘든 외부 힘에 의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배와 빙하를 twin halves라고 표현하면서 배와 빙하는 결국 하나의 물체의 양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여 고려될 수 없다는 관점을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that과 they에서 alliteration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스탠자 11에서는 now라고 말하면서 타이타닉호와 빙산이 충돌한다는 것을 표현하며 immanent will이라는 외부적 존재에 의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이에 또다시 타이타닉의 사고는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jars to hemisphere라는 어구로 빙하와 타이타닉을 나타내기도 당시 승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영국과 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국과 미국 두 방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본 시의 라임 스킴은 연마다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임은 바다의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첫 연의 sea, vanity, she, 그리고 두 번째 pyre, fire, liar처럼 각 라임 스킴이 AAA, BBB, CCC로 나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윗부분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시의 초반부에는 타이타닉 호의 충돌 후 효과, 후반부에서는 충돌의 이유를 소개하는데 이는 소넷의 옥타브, 세스텟의 흐름 구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는 자연인 오션 그리고 인간이 제작한 타이타닉 호를 비교하는 적스타포지션 구조를 취합니다. 배의 침몰은 당시 승용객 그리고 독자들의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객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safety, speed, 그리고 comfort였지만 현실적으로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unprotectable fate between human and nature and the warning of powerless and arrogance of human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화자는 타이타닉 사고에 대한 운명론적 시각을 보이며 인간은 immanent will, 앞에 무력한 수동적인 존재임을 반복하여 말하며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의 허영과 오만, 나약함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반대로 타이타닉호 사고는 어떤 사람의 잘못도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건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지나친 운명론적인 태도로 삶에 대한 무력감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기 앞서 디스커션 퀘션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he poet said that the tragedy of the Titanic was set as fate. If a person's fate is determined by the imminent will, how should we accept life? 다시 말해서 충돌이 운명적으로 예상되었던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운명적으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돌아봐야 할까요? 두 번째는 Is the convergence of human and nature possible? 현재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자연과 인간의 융합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재에서도 그런 융합이 가능할까요? 3번은 The speaker says that the convergence between Titanic and the iceberg is inevitable. What does spinner of the ears mean in the poem? And why does the poet use this expression? 11년의 spinner of the ears, 즉 운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이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기 발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저 오늘 지금 이미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두 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초반에 좀 접속 문제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오늘 하루 보내세요. 또 추위 조심하시고요.